자, 고의 종류입니다. 자, 고의는 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가 있어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의는 확정적 고의를 말합니다. 자, 불확정적 고의는 두 가지 등이 있는데 미필적 고의, 태길적 고의 등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미필적 고의만 알면 됩니다. 자, 미필적 고의 보시게 되면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고, 자,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인데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는 31페이지. 자, 제가 전 시간에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 플러스 실현 의사를 말한다.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것이 확정적 고의라 했고, 인식은 그대로인데 이 실현 의사가 아주 작은 거, 코딱지만큼 있는 것이 미필적 고의다.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은 있는데 실현 의사가 없는 것을 말한다. 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박스 칠한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는 실현 의사가 코딱지만큼 있는 것이고 인식 있는 과실은 그것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코딱지만큼 있는 것과 그것조차가 없는 것,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세요? 코딱지만큼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학설이 많아요. 학설이 많은데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용인설이 다수설 판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했다는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를 용인 감수했다. 감수하면 미필적 고의가 되고 이를 용인 감수조차 하지 아니하면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 필요 없고 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뭐뭐해도 할 수 없다. 뭐뭐해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러면 미필적 고의가 되고요.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면 인식 있는 과실이 돼요. 사냥꾼 설명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교재 와서 자, 지적 요소에는 차이가 없다. 근데 의적 요소를 두고 견해가 대립하게 되는데 이는 고의와 과실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인설이 다수설 판례인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뭐뭐 해도 할 수 없다 밑줄짝. 이러면 미필적 고의. 그 다음 뭐뭐 하지 않겠지? 이라고 하면 그러면 인식 있는 과실인데 지금 판례니까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서 판례 볼 텐데요. 고의가 있냐 없냐 이것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 뭐뭐 해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미필적 고의다. 이것만 아시고 그리고 판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판례 봅니다. 자, 고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심적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 부정하겠죠. 부정할 때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빨간색으로 간접 사실을 동그라미를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 입증은 검사가 하겠죠. 여기서 간접 사실이 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 그 다음부터 가로 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 부위, 몇 번 찔렀냐, 어느 부위를 찔렀냐, 칼이 몇 cm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 이런 유무 등까지 가로 닫고 이것을 뭐라 불러요? 이런 것들을 간접사실이라 부른다. 이것을 전의 객관 현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지문도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역시 인식, 예견, 그리고 확정적, 불확정적, 그리고 미필적이면 된다. 그거 봤어요. 자, 판례 봅니다. 자, 무술교관 출신이 인체 급소를 잘 알죠. 그래서 동작도 무술 동작을 취하면서 어느 부위를 찔렀나요? 울 때, 다른 말로 성대라 합니다. 성대를 가격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살인 고의가 있다고 보겠죠. 이번에 각이 긴 목재니까 각목이죠. 어딜 쳤나요?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1번, 2번 등등 판례는 전부 다 살인 고의를 부정할 거예요. 부정하지만 간접사실 증명해서 고의를 추단한다는 것입니다.
3번을 보면 예리한 칼이네요. 4번을 보면 역시 과도인데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예리한 칼로 어디를 찔렀나요? 왼쪽 가슴 부분 동그라미를 찔렀다. 그리고 4번을 보면 길이 30cm입니다. 과도를 들고 30cm네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힘껏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살인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부위네요. 몇 번 찔렀어요? 20번 동그라미. 살인고의가 있죠. 만 6세 된 여한데 3, 4분 동안 눌렀어요. 고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고죄 파는데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했을 때 이 확신 없는 것이 뭐예요? 위에 나와 있는 미필적 고의인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자,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요.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분증 등을 확인해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업주가 구두로만 동그라미 연령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너 몇 살이니? 20살인데요? 그래? 들어가. 이 말이 되냐고요? 그랬을 때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자, 그 다음 유흥업소 업주네요. 역시 나이대 의무 이행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을 다 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가 성인이란 말을 믿고 그리고 신분증이 아닙니다. 타인이에요. 타인 중에서도 타인 신분증도 아니야. 건강진단 결과서만을 확인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고의가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자, 밑에도 업주죠. 업주가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11번 역시 연령 확인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역시 고용하였다면 역시 그 관련된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고요. 전부 다 비슷비슷한 판례들이네요. 전부 다 유흥업소 쪽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으시고요. 그 다음 작물죄 같은 경우에도 미필적 인심은 됩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작물일지도 모른다 동그라미. 미필적 고의죠. 다음 13번 이미 탈진 상태에 빠졌는데 그쵸? 바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릴 정도였었는데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워놓고 그냥 나오면서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죠?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두고 이 피해자가 자신의 데리고 있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제자. 근데 이 체육성장인 썩을놈이 오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학교에 출근했던 사건이죠. 나중에 이 부분은 공범할 때 말씀드립니다. 자, 사고 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에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 충돌한 느낌 동그라미. 그러면 차를 세웠어야죠. 차를 세우고 내가 뭘 치웠지? 차는 고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도망가요. 도망갔다라고 했을 때 도주죄의 범위가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가 적어도 있다는 거예요. 만취 운전자가 사고 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 혼자 걸어가다 동그라미. 붙잡혔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도주죄의 범위가 있다고 봤다. 두 가지 묶으시고요. 이 판례 15번 체크하세요. 뒤에 비교되는 판례 나올 겁니다. 도주의 범위가 부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야지 범위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걸어가다가 붙잡혔을 때는 도주의 범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16번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불가능하게 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사기죄죠.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사기죄가 됩니다. 자, 결제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확신도 없으면서도요.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는 거죠.
자, 정상 회계 처리하지 않고 신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었다면 무슨 죄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배임죄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확실한 담보 제공받지 않고 대여해 주는 순간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사기죄니까 묶으시고요. 밑에 두 가지는 배임죄네요. 배임죄가 20번까지 나오네요. 배임죄 판례니까 묶으시고. 자, 증권회사 직원은 타인 사무처리자인데 역시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입하였다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결국 손해가 났죠.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이 판례는 강론 배임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변제 공탁한 것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령해 가면서도 경매 절차에서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손을 쓰지 않았다 동그라미. 그래서 타인에게 경락이 되었다면 당연히 배임죄가 되겠죠. 다 강론가면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 21번도 강론가서 설명했어요. 택시 30cm 앞에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했다. 여기서 갑자기 좌회전 동그라미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갑자기 좌회전해버리게 되면 앞에 서 있는 경찰을 충격하려는 되는 점 충분히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으세요. 공무집행방해죄 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강론에서도 설명합니다. 이것은 CF 특수가 아니에요. 특수 공직방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의무경찰이죠. 이 의무경찰 앞에 서 있는 이 의무경찰은 위험성을 안 느낀다. 사회통념상 위험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특수가 붙지 않는다는 거. 자, 다음 22번입니다. 자, 허위사실 공표죄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었다면 하지 말아야지. 왜 공표하냐고요? 그치? 그랬을 때 적어도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면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23번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월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하다는 내용이 약정인데 이런 약정은요. 설령 계약서를 썼다 할지라도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 무효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했다면 동그라미 치시고 근로기준법상의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위반죄 처벌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24번 체크하시고 이 판례는 뒤에 있는 판례 보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에 판례 한번 가볼까요? 뒤에 판례 가서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여기서 노트 펴보세요. 자, 이 부분 한번 봅니다. 적성검사 미필 사건인데 자, 갑이라는 운전자가 있어요. 적성검사 기간이죠. 운전면허증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있죠. 저도 한번 볼까? 잠깐만요. 저거만 매일 보내고 다니는 건 아닌데 이 판례 강의할 때 한 번씩 봐요. 뭐 평상 뭐 매일매일 운전면허증 보고 다니나요? 저는 적성검사 기간이 2024년이네. 제가 옛날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받았는데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그래서 저는 2024년이네요. 1년간이네. 24년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네.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잖아. 1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을 알고 운전하면 이게 무면허 운전죄가 돼요. 이 무면허 운전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즉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운전했을 때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차량 운전자 갑이 바빴어. 바쁨. 생계형. 많잖아요. 예를 들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쵸? 자, 이 운전하시는 분이 바빠서 적성검사 기간을 넘겼고 1년이 넘겼어요. 저도 지금 얘기했잖아. 저도 지금 강의할 때마다 이걸 보지 그 전에 어떻게 이걸 보고 다녀요. 제가 은행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도 이 운전면허증을 주거든요. 운전면허 줄 때도 제 얼굴 이거 보고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인지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꺼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트럭 운전수가 이 기간을 1년이 지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겠죠. 근데 이 트럭 아저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것도 몰라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는 것도 모르고 1년이 지난지도 모르고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적발됩니다. 그래서 검문경찰관이 보니까 당신 면허가 취소됐는데 당신 무면허인데 잠시 나와보세요. 이 꼴 당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것도 과연 도로교통위반죄 처벌될 수 있을까? 무면허 운전죄로 라고 하는 것인데요. 판례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이른바 고의범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 할지라도 그 운전자가 내가 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파란색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당연히 그럼 고의가 없잖아요. 고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죄가 되질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관할 경찰 당국이 취소 처분 통지에 가름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공고를 거치면 너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밑에 2번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가 되었다. 뒷면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네가 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가 되면 무조건 다 아는 겁니까? 경고문구가 있으면 다 알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뭐다?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본죄가 무면허운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리고 밑에 화살표 내놨잖아요.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도 이것도 같이 받으시고요. 판결루지 2번 관할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가름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할지라도 그래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면 네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1번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1번 판례를 풀풀 쳐두시고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판례 있다 했죠. 앞으로 한번 갑니다. 자, 24번 판례. 자, 면허증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친구는 면허 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뭐가 있어요? 전력이 있어. 취소된 전력이 있다. 과거에 한 번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또다시 5년이 지나도록 당신은 5년이 했습니다. 지금 10년이지만 당신은 5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검사를 안 받았어요.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그랬을 때는 짤없다. 그때는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비록
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를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 할지라도 운전면허 취소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죄가 무면허죄가 된다고 한 것인데 어떻게 외우라고요? 취소된 전과자라면 그때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5번 판례도 있어요. 자, 오히려 이 판례보다 밑에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1번 판례보다는 이 25번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나마 최신 판례죠. 다른 판례는 전부 다 옛날 판례들인데 25번이 좀 최신 판례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빨간색으로 받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안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인데 판례는 뭐라 하고 있는가 하면 야, 운전면허증만 꺼내봐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었던 정도의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밑에 무슨 방임이나 용인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면 타당함에 비춰봤을 때 따라서 그 도래 여부에 관한 그 확인을 게을리하였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였으면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필적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현실적이라니까. 뭐 무슨 핑계를 대 핑계를. 그래서 검사 못 받으면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 판례 아직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출제가 된 바가 없고 24번이 출제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판례에 1번 판례가 많이 됐어요. 받으시고요. 근데 25번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 보는 시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25번 판례도 있고 여기 나오는 1번 판례도 있고 하는데 뭐 배치가 되는 판례긴 하지만 출제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판례입니다. 화가 났다 할지라도 뒷마당 세무치시고 방화짤 때 설명한 바가 있었죠. 불 지르려고 했다면 안방에다 불 질렀겠지 마당에다 불 질렀겠습니까? 그래서 방화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명예훼손죄 판례인데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문의 진위 확인 세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판례 체크하시고 앞에 판례랑 비교하시기 바란다 그랬어요. 사고 현장으로부터 400m 이동하여 400m 이동 밑을 구시고 정차를 했다. 섰잖아요. 400m라고 하는 것은 가시거리 내입니다. 가시거리 내이기 때문에 정차를 했다라고 했을 때 도주의 범위가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6번, 7번을 묶으시고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 하였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 가로 닫고 그 밑에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라는 생각 좋다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좋다까지 납북되어도 좋다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미필적 고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밑에도 아니라면 했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없다면 그런 말이야. 그쵸? 그러면 마지막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음. 자,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다음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파란색으로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확신셈을 치시고 그랬다면 허위 공문 작성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그 다음 사전 지시와 승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대로 고쳐 적은 것이라면 변조죄의 범위가 탈락된다. 그거 봤어요. 고의도 탈락될 뿐더러 지시와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양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고의도 탈락될 뿐더러 구성권도 탈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대요. 같아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했을 때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거 봤습니다. 타인 건데 타인 소유 부동산인데 남편과 이름도 같고 그래요.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 더해요. 뭐 없는 사람들끼리는 뭐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남편 재산 숨기고 여자 재산 숨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떨 때 드러나요? 누가 사망하면 드러나요. 알고 보니까 저 건물이 저기 내 거였다는 거예요. 남편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사명한 이 남편과 이름이 같길래 저 건물 저 땅도 내 것인 줄 알았죠. 우리 남편 것인 줄 알았지. 그래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자기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남편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수백 명이 죽었죠. 그랬을 때 대구 지하철 공사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세모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증거인멸죄 고의가 탈락된다 라고 봤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그 유가족들 때문에 한 달 동안 대구 지하철이 운행을 못했어요. 운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뭐 1년 동안도 1년 10년이 가더라도 이거 운행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가족들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범인 잡혔고요. 범인 잡혔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괜히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려고 하면 유가족들보다는 대구 지하철 시민들의 마음도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청소하라. 다 물 청소하고 다 해라. 그것도 빨리 한 것이 아니고 한 달 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구 지하철 공사 사장에게는 증거인멸죄 고의가 탈락된다고 봤어요. 착오에 빠졌다 세모. 한 것이라면 위증죄의 범위가 탈락되는 것이고 자 무고죄 판례네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객관적이고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죄가 되려면 객관적 요건 플러스 주관적 요건이 다 구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객관 요건을 갖췄는데 주관적 요건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돼요. 근데 밑에 보니까 진실하다 그랬죠. 객관적인 것이 진실하다고 하면 당연히 무고죄가 되지 않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비록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이것은 무고죄의 고의가 탈락된다고 봤습니다. 객관적인 것도 성립하지 않을 객관적인 것이 나중에 허위임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진실한 객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탈락되는 것이고 또 의심을 갖게 된 것이 합리적 이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고의도 탈락되는 것이고 결국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15번 바다 이야기 사건 나와 있네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고의가 부정되겠죠. 상담도 받지 않고 뭐 다른 이상한 방법을 했다면 조세 포탈죄의 고의가 인정되겠는데 세무사 상담을 받고 했기 때문에 범위가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임금 등 지급임의 존재에 대해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역시 고의가 탈락된다고 봤다. 그쵸? 세 번째 줄 고의가 탈락된다고 봤다. 다음 17번. 자, 찜질방 얘기 나와 있네요. 심야 시간입니다. 미성년자 출입하면 안 되죠. 보호자 없이. 근데 이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비록 그 청소년들이 보호자로 오인하였고 그래서 청소년들 입장시켰다라고 했을 때 종업원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봤다. 오빠인지 아니지 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빠로 행세하니까 오빠인 줄 알았죠. 보호자인 줄 알았죠. 그래서 출입했다고 했을 때 종업원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18, 19는 묶으시고요.
재산 국외 도피죄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건 죄잖아요. 19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국내로 들여왔다. 밑에도 즉시 반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고의가 탈락되겠지. 자, 생명보험계약은요. 생명에 대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연한 사고가 뭔가요? 그래, 사망하거나 해야지. 그래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밑에 상법상 고주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만으로는 섣불리 보험금 편취하겠다는 고의의 기망해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사전고의, 사후고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사전고의와 사후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과실범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